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선나님 어서 오시고요. 주식 좋아요님 어서 오시고요. 자, 2주 만에 공개 방송이네요. 2주 만에 공개 방송이고, 이제 또 벌써 뭐 11월이 끝나가니까 또 해야죠, 한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고,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고,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에 연속적으로 공방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다시 공방은 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네, 참고하시고 뭐 자주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4시 5분에 시작할 거니까 4시 5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보시고, 뭐 최근에 이제 또 시장이 분위기가 완전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기 쉽지 않은,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쉽지 않게 움직이고 있어서, 진실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너무 어지러워요, 사실 최근에. 예,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또 좀 단디 차리고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단디 하실 수 있게끔 대응 전략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떼아님 어서 오시고요. 4시 5분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최근 시장이 뭐 그렇게 이제 나빴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최근 시장이 이제 뭐 완전히 나빴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충분히 수익을 챙길 만한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제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 워낙에 이제 또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에 또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대응하시기가 조금 쉽지 않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짱아님도 또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워낙에 빨리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쉽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시장이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또 지금 분위기하고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서, 시장이 분위기가 그냥 저냥 막 계속 이제 막 주도주 올라가고 막 쭉쭉 끌고 가고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이제 이 종목 올라갔다가 저 종목 올라갔다가 섹터군별로 굉장히 또 빠르게 순환이 돌 것 같아서, 변동성이 앞으로 계속 심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심할 거고, 종목별로도 굉장히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강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을 좀 잘 해야 돼요.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는. 대응을 잘 해야지 또 결국에는 상승이, 이 종목이 또 이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시장이라서. 아유, 네. 배광환이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혜빈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이제 주도주 한 종목만 움직여주면 우리가 수익을 좀 챙기기가 그래도 쉽잖아요. 뭐 2차 전지면 2차 전지, 뭐 반도체면 반도체 해서 이제 걔네들만 그냥 딱 고정되게 움직여주면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만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건데, 뭐 어제는 갑자기 정치 테마 갔다가 오늘은 갑자기 또 이제 천연도체가 갔다가 뭐 그 다음에 또 내일은 또 갑자기 로봇주들이 갔다가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또 대응을 잘 해야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시장인 거예요. 네. 네, 인동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스터 마켓을 보고 이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스터 마켓 내용하고 또 이제 이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성훈 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미스터 마켓 내용하고 이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 뷰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신철희 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보고 있는 뷰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시장이 결국에는 저는 흘러가는 방향성은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향성은 이제 뻔히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방향성이 이제 뻔히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 방향성에 맞게끔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이 이러한 방향성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 방향성에 맞게끔 전략을 준비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새아이맘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제목 뭐 미스터 마켓에서도 그렇고 완전하게 이제 개별주 시장에서 살아남자라는 내용이잖아요. 결국에는 시장이 완전하게 지금은 개별주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도주는 지금 이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한동안 얘네들은 계속 약할 거예요.
시장이 저점 잡고 자리 잡힐 때까지는 아마 한동안 얘네들은 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약한 얘네들이 약한 구간 동안에 개별주들이 계속해서 순환이 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이 개별주 시장에 이제 돌입을 했을 때 개별주로 수익을 못 챙기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재미없는 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개별주로 수익을 챙겨야 되는 시장에서 개별주로 수익을 못 챙긴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냥 올라가는 거 보고만 있어야 되고 우리 종목, 내 종목은 언제 가느냐 요것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2차전지와 반도체로 당장의 수익을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얘네들로 수익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을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잡을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을 잡아야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로 이제 어떻게 수익을 볼 건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장은 지금 박스권 흐름이다. 요거를 상당히 많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요거를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박스권 장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흘러갈 텐데 이 박스권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딱 박스권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개별주가 순환이 나오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지금 현재 시장을 잠깐 보게 되면 이러한 구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올라가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해요. 왜 명확하느냐? 자, 코스피를 길게 한번 보죠. 코스피를 길게 한번 보면, 자, 이걸 조금 더 길게 볼까요? 자,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이 이제 요 2500 구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2500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이 구간을 뚫어줘야 돼요. 어디 구간이냐?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자, 2500 구간, 요 구간이죠. 이 구간부터 2600 약 50 정도 구간까지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2800 정도까지 트라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2500부터 2650 정도 구간까지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비단 최근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 정도 구간까지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매물이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요거를 이제 그냥 좀 색칠을 해서 볼까요? 여기 조금 보기가 힘드니까. 자,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이 이제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매물 구간이 여기에도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여기서 뚫고 가줘야 돼요. 사실. 여기서 뚫고 가줘야 되는데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잖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결론적으로는 이제 뚫어줘야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뚫어줄 만한 명분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명분. 시장이 올라갈 만한 명분, 이 저항 구간을 뚫어줄 만한 이제 명분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은 이 뚫어줄 만한 명분 자체가 많이 부재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게 뭐 물가, 뭐 그 다음에 금리나 그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또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뭐 기대를 할 만한 게 뭐 주도주 흐름 요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시장에서 좀 그래도 이 시장 끌고 갈 만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물가는 많이 자리를 잡았죠. 그죠? 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최근에 뭐 CPI, PPI 다 시장 예상치보다도 하회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이슈가 나왔어도 결론적으로는 2400에서 2500 정도 구간까지만 상승이 나왔고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힘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죠.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자,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요것도 사실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왜 기대하기가 힘드냐? 지금 미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보게 되면 지금 다우 지수가 고점을 뚫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그죠? 이렇게 이제 고점을 두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증시는 뭐 다 벌써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떨어졌던 거 다 회복해버리고 이제 다시 한번 고점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더 가려면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좋은 이슈가 하나 필요해요. 동민님 어서 오시고요. 음.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가려면 좋은 이슈가 이제 하나 더 필요한데 최근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끌어올려졌었던 원동력이 뭐였어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었거든요.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갔던 거지. 그 외에 뭐 추가적으로 뭐 나오는 이슈 자체는 없었어요. 뭐 물가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니까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반영이 된 상황이었고 최근에 미증시가 올라왔었던 건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하게 시장은 더 갈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시장과 다르게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잘 활약을 해준 거예요. 우리 시장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제 미증시는 이렇게 쫙쫙쫙 올라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증시도 지금 주도주 실적 잘 나왔고 빅테크 기업도 실적 잘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와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만한 원동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전 고점에 이제 슬슬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 뚫어주려면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거리가 나와줘야죠. 고점으로 이제 뚫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이슈가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최근에 좋게 나올 만한 이슈, 뭐 물가, 뭐 유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은 벌써 다 나와버렸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테크에 대한 어떤 이 실적들, 이런 것들도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이슈가 딱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만한 원동력 자체가 이제는 좀 많이 힘이 좀 떨어진 동력 명분 자체가 이제는 좀 소재가 다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증시도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좀 걱정을 해야 되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정확하게 매물 구간 딱 맞고 떨어지면서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박스권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행제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이 결론적으로는 박스권 고점에 도달을 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박스권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였어요? 박스권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수가 하락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잠시 동안에. 시장이 올라왔고 박스권 고점에 도달해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수가 잠시 조정이 나온다라는 건데 지수가 잠시 조정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주도주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자,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 그 2차 전지에 대한 것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여전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그렇고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접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2차 전지고 반도체고 아직까지 지켜봐야 될 만한 구간이 아니에요. 2차 전지는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지만 수급이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수급이 지금 결론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거를 조그맣게 해서 다시 보게 되면 자, 2차 전지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동일한 상황입니다. 제가 뭐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를 않은 상황이에요. 수급이 계속해서 부족이기 때문에 항상 이 시장을 꺾고 올라가려면 제가 이제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예전에 이런 수급처럼 좀 밀어 올려주는 수급이 들어와 줘야지 결론적으로 2차 전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급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힘이 부재하다라는 뜻은 뭐예요? 결국에는 시장을 이겨낼 만한 원동력 자체가 부재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그냥 바닥 잡아주는 선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수급이 들어가고 있지 않아서.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시장이 꺾이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박스권 상단 고점에 도달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추가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 2차 전지가 여전히 강하기는 힘들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음 주 FOMC까지.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달 FOMC까지. 네, 나도 함께님 어서 오세요. 제가 다음 달 FOMC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시장에서 변곡점을 일으킬 만한 이슈가 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우리 시장이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움직이려면 호재거리가 하나 나와줘야 되잖아요. 호재거리가. 그런데 지금 호재거리가 없습니다. 악재거리도 없고,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어요, 지금은.
무언가 나올 만한 이슈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변곡점이 될 만한 구간이 FOMC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FOMC까지는 시장이 강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주도주도 마찬가지. 시장이 강하기가 힘들면 당연하게도 주도주 종목군들은 강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2차전지 종목군들이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 있고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이겨낼 만한 힘이 하다라는 뜻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는 여전히 이 박스권 상황에선 계속해서 이제 그냥 요 구간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당분간 한 60만 원 선에서 80만 원 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나마 좀 분위기 좋으면은 한 90만 원 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고, 에코프로 기준으로. 네, 이멜다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2차 전지를 볼 만한 구간은 아닙니다. 시장이 박스권 고점에서 꺾이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다 같은 그림이죠. 바닥을 잡아주려고는 하고 있지만 수급이 부재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혹시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갈까요? 네, 손자사랑님도 어서 오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반도체 나는 좀 담았다, 채팅창에 한번 1번, 아니다 나는 반도체 안 담았다 2번 한번 쳐주세요. 반도체, 오히려 최근에는 또 반도체를 많이 담으셨을 것 같아요. 자율님 담으셨고, 반도체. 최근에 반도체가 워낙에 강하게 움직여가지고 뭐 HPSP든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든 한미 반도체든 뭐 하나 마이크론이든 STI든. 포메님은 안 담으셨네요. 나도 함께님도 안 담으셨고, 생각보다 많이 안 담으셨네요. 저도 최근에 반도체 굉장히 많이 담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실님 담으셨고. 네, VI 가전님 어서 오세요. 네. 뭐 이제 시작했으니까 안 드셨어요. 괜찮아요. VI 가전님도 반도체 담으셨고. 저는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담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워낙에 최근에 반도체가 또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네. 피바유님도 담으셨고, 짱아님 안 담으셨고, 신화경님, 네, 어서 오시고요. 담으셨고, 반도체 그죠? 생각보다는, 제 생각보다는 많이 이제 안 담으셨는데, 일단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석 전에 반도체를 보셔야 된다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매도. 그럼 잘 하신 거죠. 네. 살짝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하신 겁니다. 제가 추석 전에 그 남이따 방송 나가서 그때 당시에 추석 이 10월 달에 봐야 되는 종목군들 중에 주도주 종목군들을 보시려면 반도체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추석 전에. 반도체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지금 관점은 반도체는 이제 살짝 미뤄둬야 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반도체는 추석 전에 무조건 보셔야 된다 강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도 살짝 포트에서 밀어놔야 돼요. 네, 보미님도 어서 오세요. 반도체를 왜 지금 살짝 밀어놔야 되느냐? 자,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짱아님,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맞아요. 지수가 지금 요런 상황이잖아요. 지수가 매물권 상단 부분 저항구에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박스권 고점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주성 말씀드렸던 거 순호를 보니 기억하시네요. 다들 기억을 하시네요. 좋습니다. 아주 오늘 방송할 맛이 나요. 자, 그러면 제가 박스권 고점에 있을 때에는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박스권 고점에 있을 때 주도주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개별주가 순환이 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요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10월 구간이 딱 이제 아마 요때였을 거예요. 추석 전에 요 정도 구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이제 요때 당시에 상당히 하락을 했었잖아요.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반도체 그림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10월달 초에 반도체 그림, 제가 주성 말씀드렸었으니까 주성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이제 이 설명을 제가 요때 이 주성을 요 구간에 이제 들고 왔었을 거예요. 이 구간에 들고 이제 오면서 추석 전에 반도체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 왜 반도체를 보셔야 되냐? 반도체가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10월 달에 반드시 보셔야 된다. 주도주가 움직이면 반도체가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조금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수급이 잘 안 보이네요. 자, 보게 되면 반도체가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주도주 종목군 보시려면 2차전지보다는 반도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성 엔지니어링 보게 되면 수급이 그대로 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도체가 주도주 종목군에서 활약을 해준 겁니다.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죠. 하나 마이크론 수급이 들어와 있었고 다시 유입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한미반도체 다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이전에 들어와 있었던 구간이 확인이 되죠. 그리고 이 구간으로부터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HPSP는 제가 요 구간에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저희 그 아침에 3% 방송에서 이 정도 구간에 HPSP 한번 또 추천드렸습니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수급이 들어간 모습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HPSP까지 안내를 드렸던 모습을 제가 다 확인 드렸고 추천까지 드렸습니다. 네, 성투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반도체는 잠시 밀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 고점 구간에 가면서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은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있잖아요. HPSP, 하나마이크론 전체적으로 다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 나와버리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코스피가 이전 고점에서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했는데 매물 구간에 부딪힐 만한 구간에 왔고 매물 구간 부딪힐 만한 구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시장은 이제 잠시간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트라이를 해줬잖아요. 공매도 금지 이슈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뭐 물가에 대한 부분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벌써 두 번이나 같은 구간을 뚫어주려고 트라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매물 구간 고점 부딪혀가지고 물량 못 뚫어줬잖아요. 차익 실현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거 못 뚫어주는구나. 요거 해석을 하고 매크로적인 매도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매크로적인 매도세가 나와버리면 어디까지 조정이 나온다? 다음 지지 구간까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1차적으로 2450 구간 근처, 2차적으로 2400 구간 근처, 이 근처까지는 우리가 이제 조정을 예상을 해야 돼요. 이 근처 구간까지는. 그러면 이제 이 근처 구간까지는 우리가 주도주를 봐야 되로 말아야 돼요. 주도주 보면 안 된다니까요. 왜? 주도주 종목군들은 시장과 함께 하잖아요. 시장과. 자, 좀 더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도주 종목군들, 그러니까 2차전지 종목군들이 막 상승이 나올 때가 요 구간이잖아요. 요 구간. 요 구간에 왜 이렇게 상승이 쉽게 나왔었어요? 앞선 구간에 매물 소화를 충분히 다 해줬잖아요. 앞선 구간에 매물 소화를 충분히 다 해줬으니까 이 구간 소화해준 만큼 그대로 쉽게 상승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죠? 보게 되면 앞선 구간에서 저점 잡고 연속적으로 매물 소화 다 해주면서 이 정도 구간 2300 정도 구간에서 자리 잡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온 거예요. 네, SW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 구간에는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이 굉장히 쉽게 나온 건데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어떠한 상황이에요? 주식으로 지금 이거 2차 전지로 보면 그대로 다 같은 구간이 나옵니다. 보게 되면 에코프로 예로 들었을 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매물 구간 없으면서 쭉쭉쭉 상승 나왔죠. 그런데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죠. 매물 구간이 생겨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매물 구간이 생겼다 보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상승이 제한되는 거예요. 주도주 종목군들이. 그러면서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앞선 구간에 상당히 두터운 이 저항 구간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기가 힘든 거예요. 이 구간을. 이 저점 구간에서는 이제 뭐 물가, 그 다음에 뭐 국채금리 하락, 이러한 이제 좋은 이슈들, 유가 하락, 뭐 그 다음에 금리 인하 한다더라, 뭐 이런 것들 다 일괄적으로 작용, 공매도 금지, 이런 거 다 작용하면서 상승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좋은 이슈가 안 나오니까, 호재거리가 안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량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차익 실현이. 자, 그러면 여기서 차익 실현 나온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구간 뚫어주려고 트라이 시도해줬는데 못 뚫어줬잖아요. 그러면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실망 매물 나오면서 어디까지 조정 나온다? 1차적으로 2450 구간, 2차적으로 2400 구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악재도 없기 때문에, 악재가 없잖아요. 지금 악재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막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약간 이렇게 질질질질 새는 그림 나오지 않을까.
질질질질 새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시장이 안 가니까. 시장이 안 가버리면 유동성 자체가 제한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주도주 종목군들은 시장과 떨어뜨려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종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전지 종목군들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군들은 이제 쉽게 수익을 보기 어려운 종목군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박스권 저점이 될 때까지. 박스권 저점되면 다시 한번 주도주 반등 흐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제 뭐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수급 들어가는 종목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박스권 고점에서 주도주 차익 실현 나오고 개별주 순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주로만 수익을 챙겨가야 되는 장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엄청 갔는데 주도주 아니냐. 제가 이거는 미스터 마켓에서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번 주에는 철저하게 완전하게 개별주 성격이었습니다. 성격 자체가. 왜 그런지 바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게 되면 지금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상장하고 나서 지금 연속적으로 상한가가 계속 나와버리고 있죠. 그죠? 상장하고 나서 연속적으로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월요일, 화요일부터 해서 얘가 완전하게 시장에서 수급을 다 뺏어갔어요. 그죠? 얘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대금이 2조가 넘게 들어갔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코스피 거래 대금이 한 8조 정도 됐으니 4분의 1을 혼자서 다 빨아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왜 이렇게 월요일 날, 화요일 날에 막 올라갔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에 얘가 왜 이렇게 갔을까요? 그리고 얘가 왜 이렇게 자금들을 다 빨아갔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월요일, 화요일 날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우리가 이제 좋은 건 알잖아요. 그죠? 좋은 거 알고 주도주 종목군들인데 아이고 복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왜 이렇게 갔을까? 요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간 이유. 에코프리얼즈가 간 이유는 순전하게 시장에 갈 게 없어서 간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에.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 주로 넘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뭐 매크로적인 뭐 어떤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그다음에 개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2차 전지를 한번 볼게요. 2차 전지. 자, 2차 전지를 살까 했더니 2차 전지 수급이 안 들어와요. 그죠? 시장도 지금 고점에 있습니다. 물량이 들어올 만한 구간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지금.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시총이 낮은 것도 있죠.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보다. 그런데 포스코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고 반도체를 살려고 했더니 반도체는 지금 이미 고점에서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나오는 그림이죠.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합체, HPSP, 하나 마이크론 다 마찬가지. 차익 실현 고점에서 나오는 그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마찬가지죠.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는 그림.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고점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주도주를 건드리기가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개인이나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간에서 주도주를 건드리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주도주는 건드릴 수가 없는 종목군이 돼버린 거예요. 왜? 지금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박스권 고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완전하게도 자기 자신들의 돈을 써서 앞에 있는 물량들을 삼켜줘야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 조금 더 이해가 가기 쉬운 게 포스코홀딩스인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얘 끌어올리려면 이 앞선 구간 물량 다 삼켜줘야 돼요. 돈 써서. 자, 그러면 이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정말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올라갈 타이밍이 됐고 어느 정도 이제 이 타이밍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올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절대 그냥 안 올려요, 여러분들. 어떻게 올리냐? 이 앞선 구간에 여러분들 개인들이 많이 담고 있잖아요. 적어도 얘네 이 물량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털어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그냥 안 올려요.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절대 이렇게 삼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든 얘네들은 바로 올리기보다는 막 이렇게 이제 치고 빠지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빠지고 하면서 지쳐버린 개인들의 물량을 뺏을 겁니다. 그러면서 물량을 충분히 다 뺏었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올릴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한동안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앞선 구간의 매물을 한 번에 삼키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나 다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2차전지 종목군들 건드릴 수 없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종목군들은 지금 이미 한번 해 먹었잖아요. 최근에 그림 좋으면서 한 차례 정도 저점에서 수급 다시 한번 밀어 올렸고, 그죠? 수급 다시 한번 밀어 올리면서 요거를 다시 쭉 적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에 반도체 분위기 좋으면서 수급 밀어 올렸고, 수급 밀어 올리면서 고점까지 신고가 갱신했다가 차익 실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바닥 잡고 이 구간에서 이제 반도체도 끌어올리려면 끌어올리는데 마찬가지잖아요, 반도체도. 지금 코스피가 저항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지금 이렇게 수급을 차익 실현 시켜버린 상황에서는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결국에는 걔네들이 또 매집해 놓고 힘을 쌓아 놓은 건데 이 힘을 쌓아 놓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도주 종목군들은 건들기 쉽지 않죠. 그죠? 2차전지 반도체 지금 현재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건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고 그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어디예요? 개별주잖아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외에 개별주들. 그런데 이게 웬걸? 마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했네. 금요일 날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했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또 주목을 하고 있어서 요거 만지기 쉬울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 대비해가지고 우와 이거 건드리기 쉬울 것 같은데 시총이 5조짜리인데 하루 거래 대금이 2조가 터져버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유통 물량이 심지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거래 대금이 2조가 터진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거래 유도하면서 시장의 물량을 그대로 다 이제 빨아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전하게 월요일 날, 화요일 날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주도주 종목군이 아니라 개별주 종목의 성격을 띈 겁니다. 완전하게. 완전하게 개별주 종목의 성격을 띈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완전히 시장의 분위기가 개별주 성격으로 넘어온 겁니다. 개별주 성격으로.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화요일까지 상한가 나왔죠. 그러면서 수요일 날에 확 변곡점이 생겼어요. 어떠한 변곡점이 생겼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차익 실현이 약간 나와버렸죠.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올려버리고 있는데 수요일 날에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어요. 자, 그러면 수요일 날에 차익 실현 나오면서 수요일 날에 시장 움직임 어땠어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목요일부터 슬슬 이제 무언가 부담감 느끼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수요일 날부터 슬슬 이제 시장에 무언가 고점 구간이니까 올리기 부담스러운데라고 이제 생각을 할 만한 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요일 날부터 차익 실현 나오면서 어떠한 종목들이 막 올라갔어요. 이런 애들이 올라갔잖아요. 초전도체 관련된 애들. 초전도체 관련된 애들이 갑자기 수요일부터 갑자기 수급을 확 받아버렸잖아요. 얘네들이 왜 수급을 받아버려요? 갈 게 없으니까. 갈 게 없으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했어요. 다뤘어요. 막 이제 거래시키고. 그런데 수요일 날 이거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차익 실현 해버렸어요. 그럼 수급이 붕 떠버리잖아요. 반도체로 가기에도 2차 전지로 가기에도 지금 현재 시장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더 건드리자니 한 번 정도 차익 실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돌려야 돼요? 다른 개별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떡상을 해버렸죠. 뜬금없이. 그죠? 뭐 덕성, 뭐 덕성우, 뭐 그 다음에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정치 관련된 종목들, 정치 테마, 한동훈 후보 관련된 종목들. 제가 요거 오파스넷 요것도 제가 요 구간에 한번 추천드렸었죠. 최근에 저희 3%대 요거 수급 보고 제가 추천드렸었습니다. 오파스넷도. 그죠? 그래서 뭐 이 한동훈 후보 관련된 종목들 오파스넷 뭐 핑거 이런 거 막 날라가죠. 체시스 이런 거. 갈 게 없으니까는 이제 이쪽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돌리는 거고 오늘 이제 또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잘 나온 종목이 또 뭐가 있었어요. 오늘 이제 뭐 상승이 잘 나왔던 거 한번 볼까요? 상한가 종목. 깨끗한 나라 막 이런 거 이제 보내버리잖아요. 갈 게 없으니까는 그냥 계속해서 이런 개별주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언제 추천드렸었어요,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요거 언제 추천드렸었어요, 제가? 요거를 제가 이때 추천드렸었잖아요. 11월 1일 날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요거 혹시 나 80% 수익 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요거 보시고. 나 두산 로보틱스 어? 계속 들고 가라고 해서 나 80% 넘게 수익 봤다 혹시 계신가요?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딱 요 구간에 추천드렸었거든요. 두산 로보틱스 제가 가장 빠르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가장 빠르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두산 로보틱스 나는 80% 넘게 수익 봤다. 아니면 한 50%라도 수익 봤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예, 두산 로보틱스도 요렇게 이제 수익이 계속해서 나와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에코머티로 뭐 수익 보셔도 뭐 잘 보신 거죠. 사실 에코머티로 이제 보신 분들은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접근하셨으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월요일 화요일 날에 딱히 갈 게 없고 개별주 성격으로 뛸 건데 수급이 이렇게 몰린다라고 하면 그럼 시총 대비해서 더 크게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셨으면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 추천을 드렸었냐면 딱 이때 눌림 구간에 추천을 드렸거든요. 11월 1일이니까 딱 요때 구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양봉 나오는 이 구간에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들고 가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완전하게 이제 시장은 개별주 장세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시장을 이제 대응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시장을 대응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11월 달 남은 시간 동안에 그 다음에 12월 달 FOMC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한 3주 정도 될 겁니다. 3주 정도 될 건데 자, 지금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2550, 2600, 2650을 뚫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구간을 뚫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 될 것 같고 그게 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거든지 아니면 뭐 경제 성장 혹은 예전처럼 정말 막 코로나 이후에 막 부양책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 지금 부양책은 가능성이 1도 없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도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힘든 상황이고, 그죠? 고금리 시대가 이어지는 와중에 물가도 높고. 뭐 그렇다고 이제 금리 인하도 당장에 그나마 기대할 만한 이슈인 건데, 금리 인하도 12월 달에는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급할 가능성이. 금리 인하를 당장 12월 달에 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 할 거다라고 언급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마 시장은 한동안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러면서 또 다음 주부터 그림이 깨졌기 때문에 잠시간에 약간의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수익을 챙길 거냐. 결국에는 개별주로 수익을 챙기지 않으면 당분간 계속해서 심심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주들 이거 언제 올라오지? 반도체 종목도 잡고 있는데 이거 언제 올라오지? 당분간 2, 3주 정도는 재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뭐 끌어올려질 만한 원동력이 지금 많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나올 때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로 챙겨야 돼요? 이런 걸로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왜 접근을 했는지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가는 부분, 수급이 변곡이 나오는 이러한 이 지점을 보고 나서 접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꿈비 같은 경우에도 꿈비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수급 변곡점이 계속 나와주니까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와주니까 이 단가 기준으로 해서 들어갔던 것처럼 꿈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었죠. 오파스넷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파스넷도 마찬가지예요.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 제가 이 10월 21일 날 11월 21일인가요? 10월 21일이네요. 요때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때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그러면 이제 이때 왜 추천을 드렸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10월 21일이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파스넷.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정치 테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고 있지 않던 타이밍이에요. 그죠? 아, 요때 수급 보고 들어갔네요. 요때 수급이네요. 이때 수급이 아니라. 자, 그러면 오파스넷 그러니까 정치 테마 이 관련된 종목들이 10월 달에는 거의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이번 달 들어서 얘기가 나왔지. 그런데 제가 10월 달에 이 오파스넷을 왜 추천을 드렸을까요? 여러분들은 생각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추천을 드렸을까요? 오파스넷을. 수급이 들어가는 부분이 눈에 보이니까 앞선 구간을 다 소화를 해줘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 들어가는 구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이 단가의 매력도를 느끼고 확 물량을 담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가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모으는 전략을 취한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거예요. 10월 달에 누가 정치 테마를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저는 10월 달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라고? 오파스네. 10월 달에. 바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테마라고. 한동훈 후보 관련된 종목이다. 그래서 요거
수급 지금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 들어가야 된다. 10월 달에 바로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11월 9일이군요.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목표가 도달이었고 11월 9일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딱 요거 보고 들어간 거죠. 이 수급 보고. 그럼 제가 이거 보고 11월 9일 날에 요때 눌릴 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누가 봐도 큰 수급이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물량 소화 다 해줬는데 물량 소화 다 해주면서 눌린다? 이거 그러면은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이고, 예, 비방님 잘 따라오십시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누가 봐도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그죠? 누가 봐도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가고 나서 눌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되는 거잖아요. 바보가 아니고 이 500만 주라는 물량을 터트리면서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 종목도 아니고 만 원이 넘어가는 종목인데 500만 주라는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렇게 물량을 다 집어 담는다. 그럼 누군가가 이거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10월 말 11월 초 때 누가 정치 테마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 정치 테마다 이거 한동훈 후보 관련된 종목이다. 이거 사셔야 된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오파스는 이렇게 바로바로 쭉쭉쭉 상승이 나온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 GS 글로벌 요거 심지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GS 글로벌도 요거 우리가 접근을 한번 했었어요. 그죠? GS 글로벌은 심지어 저희가 방송에서도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그죠? GS 글로벌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줬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도 아니고 요런 종목이에요. 물류기업이에요. 물류기업. 종합상사기업이에요. 종합상사기업이고 이제 뭐 에너지 트레이딩 사업 진행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GS 글로벌. 제가 근데 요거 이때 추천 11월 14일 날에 추천을 드렸었죠. 11월 14일 날에 추천을 드리고 요거는 저희 회원분들도 같이 눌리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눌리는 구간에 진입을 하고 나서 바로 급등 나와버렸죠. 요거 왜 급등 나올까요? 왜 이렇게 상승이 나올까요? 왜 상승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물량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너무 매력적이었잖아요. 물량이 뻔히 살아있는데 요거는 수익을 못 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윙 종목으로 제가 요새 또 스윙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GS 글로벌 그래가지고 이때 접근한 겁니다. 눌리는 구간에. 그래서 수익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지금 이번 주에도 또 이제 꿈비도 한번 단타로 좀 접근을 했었어요. 개별주로. 수급 최근에 또 굉장히 잘 들어왔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우듬지팜도 접근을 했었는데 요거는 제가 삭제를 시켰나 보네요. 우듬지팜도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우듬지팜도 보게 되면 오늘 수급이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약수익이지만 또 한 3% 정도 챙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주에 제가 이 접근한 종목군들이 다 뭐예요? 주도주 종목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한 종목도 없죠. 2차 전지 반도체 종목들 한 종목도 없습니다. 다 뭐 두산 로보틱스, 뭐 꿈비 이런 종목들, 저출산, 정치테마, GS 글로벌 지금 시장에서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트레이딩 관련된 트레이딩 종합 물류 상사 관련된 종목. 수급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종목이 또 하나 있었죠. 그죠? 카페24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카페24 오늘 2차 목표가 도달을 해서 약간 40% 정도 수익권이 나왔다.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라는 종목. 요거를 이제 제가 언제 추천을 드렸었냐면 그때 한 11월 초 구간 요때 한번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빠르게 찾아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추천을 드렸었네요. 자, 보게 되면 있었어요. 같이 한번 보죠. 광고 건너뛰고. 자, 누가 욕을 써놨네요. 요거는 수익을 못 챙겼나 봐요, 이분은. 네, 이분은 수익을 못 챙겼나 본데. 자, 보게 되면 카페24를 이제 언제 추천을 드렸었냐? 11월 6일이었어요. 11월 6일에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커머스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유튜브나 인스타 플랫폼들과 함께 이제 또 영상 서비스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광고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런 그림이었어요. 저점 구간이죠. 그죠? 그럼 11월 6일이면 언제요, 여러분들? 11월 6일이면 11월 6일이면 이제 뭐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딱 요 정도 구간 되겠네요. 이 구간. 카페24를 제가 이 구간에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왜 추천을 드렸을까를 또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야죠. 이 구간에. 당연하게도 앞선 구간의 수급 계속 살아있고 최근에도 수급이 살아있으니까 이 종목은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미친 듯한 급등이 나와버렸죠. 2차 목표가로 40%까지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종목들을 볼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시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제가 항상 솔직히 강조드리는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솔직히. 종목들 볼 때 저는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이 결국에는 수급이에요. 종목 들어가는 거 보면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다 수급적인 부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하게도 이 수급이 살아있는 수급인지 아니면은 이제 죽어있는 수급인지 요거는 판단을 잘 해야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항상 수급을 보고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한동안 시장이 이렇게 갈 거잖아요. 지금 시장이 고점 부근에 부딪혀가지고 약간의 조정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주도주를 계속 이제 붙잡고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주도주는 언젠가 타이밍이 당연히 나오겠죠. 2차 던지고 반도체고 당연히 다시 한번 접근할 만한 구간은 나올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수급 자체도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있고 지금 당장은 접근할 만한 구간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런 종목들을 건드려 줘야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음 FOMC까지 약 한 2, 3주 기간 동안에. 음. 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종목들 봤을 때, 그죠?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이 개별주 종목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줄 거예요. 이번 주에 뭐 저출산, 정책 테마, 뭐 정치 테마 계속 나와주죠. 뭐 초전도체 이러한 종목들 나와주죠. 개별주 계속 나와주잖아요. 다음 주에도 이런 종목들 나올 건데 이런 종목들 접근 안 하면은 결국에는 또 이제 11월, 12월까지는 그냥 중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들 접근 안 하면. 12월 달에 여러분들 FOMC 지나가고 나서도 그림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번에 이 동결 가능성이 95% 이상이잖아요. 동결은 거의 이제 확정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FOMC에서 관점은 뭐예요? 가장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일 겁니다. 그죠? 파월과 연준이 금리 인하 혹은 이제 그와 비슷한 발언을 하느냐 마느냐. 요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이거 안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실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지금 시장이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시장에서는 뭐 주도주도 주도주지만 아직까지 주도주가 타이밍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개별주 쪽으로 양방향에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면은 심심하실 겁니다. 굉장히 재미가 없으실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어찌됐든 수급을 보면서 개별주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제 또 찾아내고 있고 또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뭐 이제 매매를 조금 많이 했죠. 뭐 GS 글로벌 또 우dom집합 등등 해가지고 매매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주를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찌됐든 저하고 또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수익 복구 프로젝트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하게도 뭐 이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이제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홈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요거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그 요거 지금 이 수익 복구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도주도 주도주인데 양방향으로 수익을 좀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요 또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 대부분 다 뭐 2차 던지고 반도체고 갖고 계십니다. 갖고 계시는데 이제 그 남은 비중으로 하여금 이제 이러한 종목들로 수익을 챙겨 나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종목들로 또 수익을 챙겨 나가야지 또 어찌됐든 또 이 주도주 향후에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 항상 명심하시고 지금은 일단 최소한 2, 3주 기간 동안에는 개별주로 최대한 수익을 챙겨놔야지 여러분들이 또 결론적으로는 향후에 주도주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 왔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와 또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 주말 동안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개별주를 어떻게 접근을 할 건가?
지금 시장은 개별주밖에 갈 게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개별주로 어떻게 수익을 챙겨 나갈 건가를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주도주가 지금 완전하게 다 비중이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이라도 정리해서 개별주로 수익을 좀 챙겨볼까? 이러한 부분들 전략적인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당분간의 시장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린 말씀 지금 시장은 박스권 고점이기 때문에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뭐 이제 진행할 내용은 또 다 진행을 한 것 같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12월 달이 또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달 이제 또 다음 주 월요일 거는 또 월요일에 나가죠. 네, 그래서 이제 12월 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12월 달도 실질적으로 FOMC 지나가면 또 이제 바로 내년 장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중순 FOMC까지 최대한 수익을 잘 챙겨 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개별주 시장이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또 내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요거는 한번 꼭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나는 그렇게 하기 어렵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또 이제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함께 하시지 않더라도 꼭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이쪽으로 한번 또 접근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종목들을 안 뽑아놔서 집에 가서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아직 종목을 안 뽑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들을 꼭 이제 다음 주에 어떠한 종목으로 좀 수익을 챙길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주도주 종목군들은 아마 이제 많이 좀 힘드실 거예요. 많이 기다리시기가 힘드실 거고 언제 타이밍이 나올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 반도체든 2차전지든 타이밍 나오면 제가 항상 그랬듯이 미리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든 2차전지든 수급 들어가는 타이밍 나오게 되면 저는 항상 이제 반도체도 추석 전에 말씀드렸었고 2차전지도 계속해서 상승 나오는 구간에는 이제 갈 거다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수급 들어가는 타이밍 봐서 또 말씀드릴 거니까 타이밍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개별주는 계속해서 이제 또 그러한 이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 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FOMC 구간까지 어떠한 종목으로 수익을 챙길지 한번 꼭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 이번 주 다들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목요일 날에 이제 공개 방송이 있어요. 목요일 날에 공개 방송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또 어떠한 종목을 또 잡으면 좋을지 이러한 것들 이제 또 한번 꿀팁 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또 오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네, 이번 주 한 주 수고 다들 많으셨고 매니저요? 제가 또 매니저까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서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번 주 한 주 다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이제 다음 주에 좋은 종목과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꼭 이제 여러분들 수익 챙겨 나가시기 바라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다들 고생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 복수존이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잠깐, 더 다양한 방송을 원하시나요? 검색창에 이토마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투자 클럽을 검색해 보세요. 이토마토의 고품격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접속하세요.